제대로 된 성형 지식만을 전달해드리는 유니크 성형외과 이세빈 원장입니다. 콧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물질인 코 보형물, 그 중에서도 실리콘 보형물을 많이 사용하죠. 코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몇 밀리미터의 보형물을 넣었는지 궁금해하세요. 수술해주신 원장님께서 3mm의 보형물을 삽입했다고 하면 3mm의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다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코 성형하시는 분들은 코 보형물의 밀리미터 수치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다양한 크기의 보형물이 존재하죠. 대부분 밀리미터 수치라는 것은 보형물의 높이를 의미해요. 1mm부터 7, 8mm까지 1mm 간격으로 보형물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저도 코 수술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1mm 정도 두께의 보형물 차이는 육안으로 식별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보형물의 길이는 다양해요.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의 시작 전부터 코끝 뒤까지만 보형물을 넣기 때문에 이 이상의 길이는 잘라버리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 보형물의 폭은 다양하진 않아요. 보통 여성분들은 8mm의 폭, 남성분들은 10mm의 폭을 사용하죠. 만들어진 보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형물의 바닥과 코뼈의 모양이 잘 맞도록 보형물의 바닥을 조각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 과정을 보형물의 카빙이라고 부르죠. 카빙을 하면 당연히 보형물의 밑바닥에 어느 정도의 두께가 잘려나가겠죠. 판매되는 보형물 높이보다 카빙된 정도만큼 보형물의 두께는 얇아지게 돼요. 원장님께서 4mm를 넣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3mm보다 낮은 보형물이 삽입되게 되는 거죠. 수술 받는 분에게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밀리미터 수의 보형물을 선택해요. 이 밀리미터 수치의 보형물을 넣겠다고 설명을 하죠. 보형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가급적 수술 받는 분 코의 골격에 딱 맞도록 카빙을 하는 거죠. 보형물이 콧등 골격에 딱 맞게 잘 카빙된 보형물은 움직이지 않아 보형물이 틀어지는 부작용을 방지해 줄 수 있어요. 수술 전에 원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밀리미터 수의 높이보다는 카빙되어 깎여 나간 부분만큼 낮은 보형물이 삽입이 되는 거지만 보형물의 움직임이 최소화돼서 안전한 보형물이 삽입이 되는 거예요. 수술을 받는 분마다 콧등의 골격 모양은 다 다를 거예요. 각자의 골격에 딱 맞는 보형물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카빙이란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카빙으로 인해서 보형물 바닥 부분이 일부 깎여나가 높이는 약간 낮아지겠지만 보형물로 인해 움직이거나 틀어지는 등의 부작용의 가능성은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래요.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유니크 이박사 이세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